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그 미적분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된 부분의 이제 이 개념들 배우고 또 배우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실상 미적분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넘어가면 끝이에요. 여기를 넘으면 이제 미적분학은 사실상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미적분은 그 정말 심화 아닌 이상은 다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는 물론 이제 문제마다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뭐 그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 모의고사 이제 9월달이나 뭐 그때 이제 가서 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지금 배운 부분을 착실하게 잘 해놓으면은 미적분학에서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네. 어쨌든 자 넘어가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활용인데 경로무관이에요. 경로무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은, 그림 정리가 어쨌든 이제 mdx 플러스 mdy가 이중적분에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요 a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한번 잘 보세요. 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하는 개념 기억나죠? 보존적 벡터장. 이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그 스칼라 함수가 있으면은 이제 보존적 벡터장이다. 근데 그때 이제 썼던 개념이 뭐였냐면, 이게 어떤 f가 보존적 벡터장인지를 확인하려면 뭘 했었냐면 이 델 f를 곱해서 이게 0벡터가 됐는지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써보자는 얘기인 거야. 어디에? 지금 m, n에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쓰려면은 이게 지금 z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z 성분 0이라고 두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써보면 구해볼게요. 이거 자, 델 외적 f. 자, 얘가 ijk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 연산자가, 얘가 지금 미분 연산자가 그랬어요. 델이라고 하는 애가. 자, y z. 자, 그 다음에 m n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행렬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랬는데, 자 보면은 요렇게 돼요. 계산해보면 이제 m하고 n은 어쨌든 x, y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z랑 만나면 다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0, 0.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nx 빼기 my, 요게 나와요. 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근데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0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얘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얘는 사실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면 델 외적 f랑 연관이 되어 있는 a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마지막 식이시면 얘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얘가 0이란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f가 뭐란 얘기예요? 보존적 벡터장이랑 말하고 같은 말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 y 얘가 0이란 얘기는 그냥 f가 보존적 벡터장이란 얘기예요. 보존적 벡터장 이랑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근데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은 선적분을 계산할 때 보존적 벡터장이면 뭐라 그랬어요? 경로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양끝점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 그게 뭐였냐면 요 FRB 빼기 FRA로 선생님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양끝점을 빼주면 그냥 답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존적 벡터장이면.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곡선 C가 가지고 있는 경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F가 보존적 벡터장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곡선 C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 곡선 C에 대해서 선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그냥 뭐를 알면 되냐면 양끝점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빼기 이거 해주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보존적 벡터장이면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이제 얘가 이제 보존적 벡터장이고 F가 만약에 이제 스칼라 함수라면은 이제 F가 이제 스칼라 함수라면은
함수일 때 이 값이 f 네모 빼기 f 세모로 계산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선적분은 경로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경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없고요. 그냥 양 끝점만 알면 무조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0이면 f가 보존적 벡터장이고 그 다음에 이 경로에 대해서 계산할 때 경로와 무관하게 자 선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일단 확인하면 얘가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경로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 값은 그냥 내가 편한 경로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계산하고 싶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는 게 어려워. 이 경로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어려워. 그럼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직선 경로 만들어가지고 이 직선 경로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게 이제 경로 무관의 뜻이에요. 경로 무관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림 정리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다. 추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필수 예제 문제가 아까랑 그냥 똑같은 문제 유형이야. 지금 곡선 C가 2 코사인 T, Y는 3 사인 T이고 0부터 파이까지 주어진 곡선이다. 자, 선적분 값을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 선적분은 지금 뭐냐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Y dx 플러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X dy였어요. 자, 그리고 곡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 코사인 T, Y는 3 사인 T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맞죠? 이거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우리 이거 그림 정리 계산했을 때 어떻게 썼냐면 일단 이거의 그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서 2, 3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뭐 했냐면 이게 0,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벡터장이 0,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자, 작은 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경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죠? 아까 이렇게 풀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경로에 대해서 요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요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지금 같다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경로랑 지금 무관하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럼 일단 그 전에 뭘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벡터장 F가 보존적 벡터장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일단 그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근데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X인데 이거 계산해보면 뭘 계산해보면 되냐면 요거를 이제 요거를 지금 N이라고 했을 때 N을 X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M을 Y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0 나와요, 이거. 0 나와. 그죠? 0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경로 무관한 애구나.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가 포텐셜 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포텐셜 함수가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경로 만들지 말고 그냥 애초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아무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일 편한 게 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 하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인 거야. 경로 아무거나.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그냥 연결짓는 경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게 가장 쉬운 게 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요게 지금 곡선식이 2 코사인 t, 자, 2 사인 t니까 자, 이거를 그냥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요거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줘서
4분의 마이너스 2 사인 t 자 곱하기 2 마이너스 2 사인 t 자 플러스 자 4분의 2 코사인 t 곱하기 2 코사인 t. 그러면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뭐가 될 거냐면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어차피 이 4가 다 약분돼 버려. 그러니까 d세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파이 이렇게 그냥 답이 나와버린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림 정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닫혀있는 경로 만들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짓는 아무 곡선, 쉬운 곡선 하나 찾아버려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경로랑 무관하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경로랑 이제 무관하게 선적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두 점을 연결짓는 가장 쉬운 곡선을 찾아버리면 된다. 자, 그렇게 자, 자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그러면 요 개념을 이용해서 경로 무관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 유형이야, 그죠? 똑같아 사실상. 근데 아까는 닫혀 있었고 이번에는 닫혀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이제 통찰력 있는 이제 풀이 방향이라는 거야, 그죠? 네, 통찰력 있는 풀이 방향이다. 지금 문제는 아예 그냥 곡선도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곡선이 지금 안 주어져 있는 형태인 거고, 그 얘기는 그럼 곡선의 형태랑 관계없이 지금 이게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경로 무관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요거 요 값을 먼저 0인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죠? 이게 0이 아니면은 못 쓰는 거야, 그죠?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거가 답은 맞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나오는 개념들이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 아까 nx 빼기 ny가 이제 0이 되는 거, 그죠? 그게 만족을 해야지만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 그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x 여기 분모가 간단해져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 이 문제 유형은. 근데 이게 이거를 집어넣어주면 분모가 간단해지지 안 간단해지지 않아요, 이게? 그죠? 왜냐면 코사인이 사인이니까 없어지는 게 없잖아. 2분의 1로 그렇지, 2분의 1로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x는 그냥 코사인 t가 맞는데 y는 2분의 1 사인 t로 해야 간단해져. 넣었을 때, 그죠? x는 그냥 코사인 t로 두고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부분. 이 점이 근데 이게 이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은 세트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1,0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주긴 해야 돼.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2,0에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으니까 x는 뭐가 돼야 돼요? 2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크기가 1이란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면 1, 이런 얘기잖아. 1,2분의 1을 지나가는. 그렇죠. 그게 지금 2,0이니까 그게 만약에 답이 맞으려면은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가는 곡선이 맞는 거야. 그 식은. 근데 지금 얘는 2,0 마이너스 2,0이잖아요. 2,0, 마이너스 2,0이니까 x를 2 코사인 세타라고 두고 그 y는 어쨌든 2가 나와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로 그럼 두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제곱했을 때 2가 남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지금 둬야 될 거야, 아마 지금 그 계산식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래야지만 이거를 딱 집어넣었을 때 2가 지금 이제 없어질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4니까 그냥 얘는 그냥 사인으로 둬도 되겠네. 네, 이렇게 두면 되겠네. 이렇게 둬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0 집어넣었을 때 2,0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넣어도 그 분모가 간단해져. x제곱 플러스 4y제곱인데 이 넣어주면 얘 4 코사인 제곱, 얘는 4 사인 제곱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렇게 두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형태가. 근데 어차피 이게 약분이 되긴 해. 그 분자 때문에 이 크기가 약분이 되긴 할 거거든. 근데 어쨌든 한번 구해보세요. 그죠. 여기서 지금 잘했는데 여기가 이게 2분의 1이 없어도 돼,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가 4가 되죠. 근데 2분의 1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 돼서 없어지잖아. 그럼 또 간단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2로 뒀으면 여기가 지금 사인 t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이게 4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인 t로 둬야 돼요, 지금. 사인 t로. 그죠? 네. 맞아요. 이게 맞네. 왜 여기를 2로 해놔 했더니 여기가 지금 2,0에서 마이너스 2,0이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구나. 그죠? 약분되죠, 지금 형태가. 그죠? 일단 다시 계산해봐야 되는구나.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없어져. 약분이 돼. 약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그럼 4 아니야? 이게 지금 제곱하면 4. 아, 약분 시킨 건가? 아니 계속 그죠? 그 다 했으면 뒤쪽에 그 문제를 좀 수록해 놨거든요. 한번 잠깐 풀고 있으세요. 네. 그 답 나왔어요? 네. 오케이. 네. 잘했어요. 오케이. 그 뒤쪽에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를 선생님이 일단은 그 이제 답이랑 체크를 해놨거든요. 네, 요거 한번 자 풀어보고 풀어보세요. 요거 이제 어쨌든 그 오늘 한 개념 중에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하자면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그림 정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그림 정리를 못 쓰는 경우, 그죠? 그림 정리 못 쓰는 경우 좀 더 발전된 게 이제 경로무관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문제마다 사실은 딱 봤을 때 아 이건 경로무관으로 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림 정리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게 빨리빨리 접근이 돼야 돼 사실은 알겠죠? 예. 근데 조금 팁을 주자면은 요 그림 정리하고 그림 정리 아닌 거는 어쨌든 닫혀 있을 때는 쓰는 게 좋거든. 이 닫힌 곡선일 때 쓰는 게 좀 효과적인 거고 경로무관은 닫혀 있지 않을 때 쓰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곡선. 그러니까 닫혀 있는 곡선이 아닐 때는 경로무관일 문제가 더 많다. 알겠죠? 물론 그림 정리 아닌 문제 유형을 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닫힌 곡선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제들은 경로무관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일단은 그 문제 한번 조금 풀어보세요. 그 뒤쪽에 또 면접분 또 나가야 되니까 일단 좀 잠깐 쉴게요. 쉬었다 합시다.